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있었을까요? 휴대폰 같은 거 확보하셨나요? CCTV 확보했나요? 이 경찰이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확보한 게 지난해 11월인데 2달이 지나서야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직후에 공교롭게도 이 압수수색이 시작된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강제 수사죠. 실시한 주체는 어디냐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원서 아주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탄원서를 확보한 거는 2025년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그걸 확보한 데는 어디냐? 서울청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었는데 그런데 이 수사팀에서 이 중요한 그 단서인 그 탄원서를 확보해 놓고 서울청에다가 보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다음에 이 팀의 팀장이 경감이었는데 이 경감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동작경찰서 제끼고 서울경찰청에서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또 서울청에서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게 김병기 의원이 제명돼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제명은 확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수사받고 유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김경키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뭐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경찰의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비밀 금고가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조 변호사님, 그러면 경찰이 의미 있는 물증을 좀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압수수색에서 얼만큼 증거와 관련된 내용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제 특히 주목된 게 금고였는데 보좌진의 진술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이 공개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어제 압수수색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 이 금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대표적으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2020년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고 그 해에 이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시에 관련된 직접적 물증 확보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금품 수수 관련해서 최근까지 혹시 그런 정황들이 있는지 금고 안에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좌진의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1차적으로 금고 내지 그 추가적으로 압수수색된 이 증거와 관련된 진술들을 통해서 혐의를 조사해 가는 데에서는 경찰이 증거의 부재 때문에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이 아이폰을 제출을 했는데 비밀번호 공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 앞서 강선우 의원도 아이폰 비밀번호 밝히는 걸 거부했는데 이거를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수사 협조라고 볼 수가 없죠. 물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긴 합니다. 네. 그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연장선상에서 피의자의 적법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어떤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라든가 또는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판명이 되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것이 비난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강선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나 지금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인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혹의 개수가 이미 10수가지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국민적인 지탄 그리고 숨기는 게 많다는 국민적인 의심 이런 것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래도 윤리심판원 결정 전에는 당에서 조금 탈당해라 이런 공개 목소리가 나오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윤리위원회 심판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제명 결정을 하기 전에는 또 제명 직후에는 당내에서 그래도 이제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라는 좀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는 이런 분위기가 뭔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혹이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는 그래도 당에서 중진이었고 또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억울함보다는 당을 위해서 먼저 선당 후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감정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1억 공천원금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김경시 의원을 재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김시 의원이 자수서에서 돈을 보좌관한테 건넨 게 아니라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서는 있었어요. 왜 단서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네. 그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무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김경 만났다. 그 다음에 쇼핑백 받았다. 그런데 내용물 확인하지 않고 그게 돈인지는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내용물을 그 쇼핑백을 어떻게 했느냐? 차에다 실어줬다고 그랬어요. 차에다 실어줬다라고 하면 자기 차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에 김경과 그 사무국장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일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경 씨가 그게 바로 강선우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강선우 의원의 말이 다 이게 진실일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강선우 의원은 강변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변하고 있냐면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진짜로 1억 원이 반환됐을까? 이것부터가 의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요. 1억 원을 돌려줬던 돌려주지 않았던 어쨌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뇌물죄의 혐의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경시 의원의 자수서 내용은 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고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강선우 의원이 평소에 하고 다닌 해명과는 좀 배치가 되는데요. 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가 녹음된 이 녹취록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휴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이거 저 돈 돌려주시고요. 제가 어찌 생각하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자, 송 대변인님, 지금 강선 의원의 전 보좌관도 경찰에 출석해서 돈을 자신이 받은 적 없다고 진술을 했고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조금씩 엇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지점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3명의 인물 중에서 강선 의원의 주장은 우리가 가장 후순위로 놓고 봐야 됩니다. 이미 그 주장의 신빙성이 많이 깨졌거든요. 네. 김병기 의원과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 본인은 그 공관위에서 발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 줘야 된다고 발언한 회의록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선 의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장도 믿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과 남모 전 보좌관의 진술은 양립 가능합니다. 그 전직 보좌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트렁크에 뭔가를 실어줬지만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네. 그런데 이 진술은 금품 수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김경시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관이 동석했지만 보좌관이 자리에 없을 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뜬 사이에 본인이 강선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진술이에요. 그러면은 강선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려주는데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까지 포함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보좌관은 내용물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강선 의원에게 직접적인 금품 전달이 있었다.
여기까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강선우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씨 의원의 단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공관위 회의록을 보니까 이 김씨 의원의 공천을 주장했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일었는데 이것도 거짓 해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선우 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공천에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발언도 하지 않았고 돕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사실 곧바로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괘씸죄에 좀 속할 수도 있는 그런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도 이 사건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가고 뭔가 바로 밝혀질 내용이 아니라 이 공관위 회의록 같은 경우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공개가 될 건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기습 제명한 것 때문에 이 당 내용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입장 듣고 오시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앞서 한 전 대표 지금 긴급 기자회견 발언 보셨는데 이제 뭐 허위 조작으로 제명한 건 또 다른 계엄이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송 변호사님은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어제 새벽 1시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12.3 비상계엄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죠. 네. 비상계엄도 한밤중에 선포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도 한밤중에 나왔죠. 그리고 계엄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도 정치적 축출 그리고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까지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이죠. 그다음에 계엄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죠.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당무감사위원회의 그 당무감사 결과가 조작이라고 하는 즉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적법성은 어떻습니까? 계엄도 위헌 위법한 것이었는데 이 제명 조치도 지금 연좌제를 부정하는 헌법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헌법에 반하고 정당법에 반하고 당헌 당규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다분해 보입니다.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엄을 해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제명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뭡니까? 선거를 앞두고 내전의 늪에 빠진 국힘입니다. 이렇게 비상계엄과 유사한 조치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다른 계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계엄도 6시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을 막았거든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계엄과 흡사하게 닮아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소해야지만 당의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은 모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 윤리위 징계안을 의결할 수 있는 최고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가 열리거든요. 이 최고위에서 오늘 징계안을 의결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밤중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이 지도부가 빨리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징계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고위를 통해 가지고 의결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전에 또 최고위를 소집이 됐다는 것은 물론 정해져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신속하게 의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비난 게시글 작성한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가 이 징계 결정문이죠. 확인 불가능, 그다음에 또 누군가 도용했을 가능성 이렇게 두 차례나 정정을 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하루 전에 문자로 출석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이건 결국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됐고 한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황당할 뿐이죠. 왜냐하면 징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전직 당 대표였어요. 네. 직전 당 대표였다고요. 그 다음에 징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뭐 사과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명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람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징계를 하면서 절차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모두 다 허접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징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징계가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징계해놓고 법정에서 이 징계가 제명이 유효하다라고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처분도 그렇고 본안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지는 게 거의 뭐 99%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요, 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무능력할 뿐 아니라 무성의하다, 전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원에 이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당무를 법원으로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정치권 내에서 비판도 있는데 이렇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은 한 전 대표한테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 당내 그 갈등이나 분란과 관련해서 법원은 굉장히 소극적 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다만 명백한 이 절차적 불법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내지 본안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 네. 1차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가처분이나 법적 다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재심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당장 삼지대에서 정치 세력화를 한다거나 창당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유일한 선택지는 법적 분쟁을 통해서 가처분은 인용을 받고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당내 정치 투쟁을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동역 체제가 흔들리거나 붕괴되는 상황 이후에 전면적인 정치 복귀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재보궐선거 출마 혹은 뭐 신당 창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까지 그런 신당 창당 같은 것을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본인에 대한 제명 결정을 인지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일성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축출되는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정당, 위헌정당, 정당 해산 공세를 막아낼 유일한 명분이 없어집니다. 계엄을 막았던 당대표가 쫓겨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기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법하게 이런 정치적 축출을 감행할 수 있다면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는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본인이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단은 법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누구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도 그렇고 최구식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보수권 인사의 민주당 행에 대한 당 내부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최구식 전 의원 외에도 뭐 보수 정부에서 춘추 관장을 하셨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TK 지역에서 단체장을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TK 지역이라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데 그 험지에서 또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출마를 준비하셨던 당원 분들은 사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민주당이 험지에서 보수 인사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 당이 험지에서도 이제 지지세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험지에서조차 인정을 받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야권 인사들의 입당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들 영입도 고민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수소문도 해보고 좋은 분 좀 공천하기 위해서 경남 쪽에서 그 분위기가 또 그래서 그분들은 서울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입당 환영식 같은 것도 좀. 방금 송 대변인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보수의 텃밭인 영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보수권 정치 인사들 영입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정략적인 의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에서 정말 괜찮은 분들은 민주당으로 건너가지 않을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거쳐보니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경악할 만한 갑질 그리고 불법성이 매우 농후한 그 부정청약의 과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실 있는 인사 그리고 보수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는 그렇게 건너가지 않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재건하고 비전을 보여준다면 저렇게 다른 당으로 건너가는 분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뺄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 인수분해의 정치를 하지 말고 외연을 넓히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저렇게 다른 당을 기웃거리는 분들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